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프로툴이라는 회사에서 이 스킬이라는 브랜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곳에서 스킬 제품들을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킬의 그 오토 해머라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박람회 가서 너무 마음에 들길래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이번에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으로 제작되는 영상이에요. 12V 임팩트 드릴 드라이버가 왔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스킬사라는 곳에 대한 간략한 얘기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충전기하고 배터리 2개, 12V 배터리입니다. 12V 2A 배터리 2개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메인 제품인 임팩트 드라이버예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손에도 착 감기고 무게도 너무 좋고요. 드릴에는 역시 거치 클립이 달려야죠. 이게 달려야 옆 주머니나 공구 주머니에 착용을 하고 드릴다운 맛이 생깁니다. 묘하죠? 간단한 건데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끼워졌습니다. 거치 클립을 장착하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쓰지를 못해요. 방금 전에 서 있었잖아요. 거치 클립을 끼우는 순간 배터리를 체결해야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스킬사라는 곳 우선 제가 제품명이랑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보통 디월트라던가 다른 브랜드들 보쉬도 미러키도 마찬가지인데 뭐 DW373, M18730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식별 코드 있잖아요. 그 코드를 제품의 이름처럼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암기도 하고 저도 소개해드릴 때 항상 그걸 소개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아니 저희가 이 복잡하게 돼 있는 DCS, 뭐 DWS 이런 거를 왜 외워야 되나 늘 좀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스킬사의 카탈로그이거든요. 카탈로그를 보다 제가 좀 놀란 게 제가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있던 거를 스킬사에서 지금 실현을 하고 있네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ID6744SE20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여러분 입에 안 붙죠? 뭐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V 임팩트 드라이버고 뭐 12V 다목적 작업등, 뭐 해머 드릴, 뭐 앵글 그라인더, 임팩트 렌치 이런 식으로 제품명으로 분명히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품 식별 코드 같이 생긴 걸로 어떻게 암기를 하나 외우나 브랜드들의 그 네이밍에 대한 뭔가 좀 복잡한 산술이 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벤츠 시리즈 있잖아요. 뭐 S 시리즈, E 시리즈, 뭐 300, 400, 500, 뭐 BMW도 마찬가지고 막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 벤츠 시리즈를 제품 모델명이랑 BMW 시리즈 모델명들을 아주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분들 보면 아 이분들이 뭐 다 천재들인가 저걸 어떻게 알지 싶은 거예요 늘. 그런 걸 거의 취미 삼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벤츠 시리즈를 꿰고 있는 게 뭐 너무 좋은 거고 나는 이 벤츠의 모든 모델들을 모두 다 알고 말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저는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직관적으로 제품의 이름을 이렇게 12V 임팩트 드라이버, 20V 해머 드릴 드라이버, 이게 더 직관적이지 않나, 코드처럼 되어 있는 식별 번호보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A 12V 배터리가 2개가 들어있고요. 이 스킬사에서 새로이 만드는 배터리들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충전 코드도 꼽혀있고 뭐 핸드폰 거치대로도 쓸 수 있게 커버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그런 제품은 아닌데 배터리까지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베어트 상태는 900g 정도 되고요. 배터리가 한 200~300g 정도 되니까 배터리까지 끼워도 한 1.2kg 정도? 그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무게고요. 뭔가 그 18V, 20V 제품들보다 조금 더 외관이 작은 느낌이에요. 제 손에는 아주 거치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술력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무선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초기에는 12V, 예전에는 10.8V라고도 했는데 12V 제품들이 힘이 너무 딸리는 게 아닌가, 모터의 토크라던가 이게 뭐 충분치 않다는 좀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 분들은 물론 다 20V 제품들 사용하시고 취미생활 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12V 시리즈보다는 20V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선입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 또 다른 얘기 안 해? 계속해도 되나?
몰라, 또 할 거야.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차를 보면 그 계기판에 몇 가지 돼 있어요. 뭐 220, 240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도 표시가. 근데 여러분들 240, 200으로 다니시나요? 저는 무서워서 200은 못 밟아봤고, 평소에야 당연히 뭐 100km 이하 정도로 다닐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110, 120 정도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260까지가 표기가 왜 돼 있느냐? 아니 이게 이 차의 맥스 성능이잖아요. 전쟁이라도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내가 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끝까지 출력을 내서 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속도잖아요. 뭐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하면서 그 정도까지 쓸 일은 뭐 거의 생기지 않잖아요. 자동차 속도는 또 법령 때문에도 물론 불법이네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V 그 강력한 토크와 회전력을 모두 다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할 때도 많지 않습니다. 거대한 목조주택을 짓는다거나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뭐 쓸 일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쓰기에 그 정도 힘까지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아요. 12V 정도 제품의 성능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 임팩트 드라이버가 최대 170N까지 파워를 내거든요. 이 정도면 저희가 만드는 건, 어지간한 건 다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3단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수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LED가 표시되죠. 1단에서는 1450rpm까지, 2단에서는 2100rpm, 3단에서는 2900rpm까지 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각 구간별로 타격수도 1400에서부터 3600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타격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비틀어주면서 힘을 더 내기 때문에 타격수가 3000 이상이면 뭐 어지간한 길이에 어지간한 두께의 비트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토크는 170N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임팩트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앞쪽에 척은 6.35mm 육각 비트를 체결할 수 있는 헥사 소켓이고요. 저희가 비트를 보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드릴 드라이버 중에 양쪽으로 쓸 수 있는 비트를 못 끼우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안에 비트를 체결할 때 앞쪽에 볼록한 부분이 걸려줘야 빠지지 않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려야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쪽으로 좀 더 돌출이 되기 때문에 양면을 쓰면 이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내부에 콜렛 홈을 넉넉하게 파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 12V 임팩트 드라이버는 물론 브러쉬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에 별도로 여분의 비트를 보관할 수 있는 홀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육각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두면 뭐 빠지지 않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큰 건 쓰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사용하는 비트들이 허리춤이 날씬합니다. 얘네들을 끼워 놓으면 뭔가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작은 비트, 여분의 비트 하나 정도 끼워두기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미러키 제품을 임팩트 드라이버 하나 꺼내봤습니다. 스키에사 제품과 뭐가 다를까요? 배터리 크기 때문에 크게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가장 다른 게 뭐가 보이실까요? 앞쪽에 보면 옛날 드라이버들은 임팩트 드릴은 이렇게 등이 좀 뭔가 앙증맞게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 등인데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또 해보시면 어두운 공간에 작업을 할 때 뭐 비트를 받기에는 충분한 빛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키에사 제품의 등을 보면 이거 예쁘죠? 이렇게 원형으로 달려있습니다. 제가 한번 켜볼까요? 자, 동작을 하면 이 정도로 켜지는데 굉장히 예쁘게 동그랗게 헤일로우 등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키에사에서 작업 공간을 아주 충분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광량이에요. 게다가 등에 워낙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드릴 비트를 박을 때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넉넉하게 비춰가면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걸 위해서 아래쪽에 등 버튼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무려 10분간 등이 켜져 있게 되는 프레쉬 기능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옛날 드릴에 아까 보여드린 제품에 10분 켜져 있어 봐야 등이 워낙 작아서 그렇게 박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헤일로우 등은 아주 충분한 광량을 내면서 어두운 곳 작업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등이 꺼지게 되고요, 켜지게 되고, 제품을 동작할 때는 뭐 당연히 들어오고요. 자, 또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1단, 2단, 3단을 표시하는 등이 있는데 마지막에 CM, 컨트롤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트롤 모드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뭘 컨트롤하는가? 이 드릴 자체가 속도를 컨트롤하겠다는 얘기예요. 1단으로 놨을 때 제가 트리거를 당겨보겠습니다. 뭐 바로 세게 돌잖아요. 2단은 뭐 더 세게 돌 거잖아요. 3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는데 컨트롤 모드에 놔두면 보세요. 트리거를 끝까지 당겨도 느리게 돌아갑니다. 아주 저속으로 돌아요. 근데 그러다가 비트를 박아주다가 비트에 부하가 걸리면 그때 비로소 속도를 증가시켜서 여유있게 박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모드입니다. 제가 트리거 조절이 아니고 이 모드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비트를 한번 박아볼까요? 어떤 얘기인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자, 이 얘기네요. 트리거를 끝까지 당겨도 들어갈 때는 오히려 1단 속도보다 느리게 돌다가 마지막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타격을 줘야 될 때는 거의 3단 정도 느낌으로 타격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컨트롤 모드라는 게 뭔가 작업을 좀 안정적으로 할 때 꽤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1, 2, 3단 모드로 놔두면 뭔가 조금만 트리거 당기면 너무 빨리 돌아서 이렇게 비트가 퉁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모드 같습니다.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어느 정도 토크 힘을 발휘하는지 또 컨트롤 모드까지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스피드 1단계입니다. 1단계면 RPM이 한 1450 정도 돌아가는 단계예요. 마지막에 좀 안정적으로 박히는 정도 힘이고요. 자, 2단이면 야, 마지막 타격까지 뭐 굉장히 시원하게 박힙니다. 3단이면 이제 힘이 아주 강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와, 뭐 20V 드릴 드라이버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사실 170N이라는 게 작은 힘이 아니거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컨트롤 모드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모드면 제가 이 스킬사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번에 알게도 되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중에 너무 괜찮다 싶은 게 있습니다. 가격 부분이에요. 제 영상을 이전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제품 얘기를 하면서 거의 가격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디월트, 보쉬, 마키다, 미러키, 뭐 페스툴 어디 제품이든 간에 온라인에서 살펴보시면 가격대가 정말 멋대로예요. 50만 원 하는 게 어떤 곳에서는 40만 원 하기도 하고 뭐 38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주고 구매를 했다,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분이 뭐 어디서 8만 원에 파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제품만 해도 당연히 정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제품을 가져다가 기획사에서 판매를 할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정상가로 거의 판매를 해요, 저희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구 쪽은 그게 너무 망가져 있어요. 너무 흐려져 있고 저희 자본주의에 또 심한 폐해가 녹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원래 100만 원짜리 제품이다,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에요. 그럼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도매가로 가져다가 100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 제품을. 그런데 그거를 경쟁을 워낙 심하게 하다 보니까 90만 원에도 팔고 85만 원에도 팔고 82만 원에도 팔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뭐 더 팔고 싶어서 판다는 것까지야. 그런데 말입니다, 도매가가 80만 원인데 75만 원에 70만 원에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제가 알아보고 들어본 바로는 뭐 여러분들 그 용어를 아시는 분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 백마진이라는 부분도 있고 많이 팔면 할인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미끼 상품으로 이 제품은 먼저 이걸 많이 팔면 내가 파는 것 중에 다른 것도 많이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또 저렴하게 팔고 하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정거래라는 거는 진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격 범위 안에서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제가 뭐 많다고 이들이를 뭐 브랜드에 10억 원어치 주세요, 뭐 1000대 만대를 줘라, 도매가가 80만 원에 나 50만 원에 줘라, 해다가 50만 원에 가져다 제가 막 55만 원에 팔아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파워툴이라는 이쪽 분야의 그 가격 정책들을 보면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오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이라는 곳에서 이 제품,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오늘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베어2 상태 제품이 10만 8천 원이에요. 12V 스킬사의 임팩트 드라이버는 여러분들이 어떤 온라인 매체를 찾아보셔도 10만 8천 원이에요. 이 프로툴이라는 회사에서 이 스킬 브랜드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 가격으로 팔기로 모든 공급업자들하고 계약이라던가 약속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적당하다고 봅니다.
스케일사에서 이번에 임팩트리 12V 임팩트리를 보내주면서 몇 가지 제품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이 제품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출시 안 된 제품도 있고 출시가 된 제품도 있어요. 출시 예정인 제품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제품은 출시가 돼 있는 제품입니다. 등입니다, 등. 배터리를 끼우면 랜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파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등이 켜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더 밝게 표시가 되고요. 더 넓은 부분을 비추고 싶다 그러면 이걸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뭔가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넓은 곳에 빛을 비추게 돼 있고요. 거치대가 있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또 뭐 걸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특이하죠? 뭔가 모양이 좀 뭘 생각나게 하기도 한. 제가 스케일사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걸 항상 느끼는 게 이 제품도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출력이 가능해요.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핸드폰에 충전을 한다고 하면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 끼우기만 하면 충전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끼운 상태에서 파워 버튼을 1초 이상 눌러주어야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걸 해제하려면 다시 파워 버튼을 1초 이상 눌러줘야 해제가 되고요. 파워 버튼 1초 이상 누름으로써 이 단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버튼 같아요. 캠핑이나 여러분들 공방에서들 예쁘게 쓸 수 있는 조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선풍기입니다.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제품명이 클램프 선풍기예요. 선풍기 옆에 느닷없이 클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각종 파이프라던가 지형지물이 있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걸어서 클램프로 조여가지고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같아요. 보통 선풍기들이 다 바닥에 놓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려놔서 어디 걸어 놓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1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 2단. 선풍기 크기가 있어서도 그런지 굉장히 조용하네요. 1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고, 자, 제품은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한 270도 정도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로도 회전이 되죠. 이 제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아주 소형이네요. 제가 사실 뒤편에 보시면 다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보시 스피커고 또 디월트 스피커도 있고 미러키 스피커도 있는데 굉장히 크죠. 이 스케일사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주 소형으로 나와 있어서 뭐 이게 간단하니 쓸만한 것 같습니다. 뒤쪽에 배터리 체결하는 것이 있고요. USB 단자가 있네요. 출력할 수 있는 선입니다.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쁜 등인데 이것을 꼽아보면 어플이 바로 들어오진 않죠. 파워 버튼을 눌러서 스피커를 켜면 불이 들어와야죠. 그렇죠? 불이 들어왔죠. 스피커 성능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 핸드폰과 한번 블루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아주 음량을 굉장히 줄여놨거든요. 줄여놨는데도 풍성한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블루투스형 제품인데 30m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작업 현장에서는 스피커 하나 두시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저는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채널이 스피커가 양쪽 측면에도 달려있어서 좀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USB 출력선도 있고 불이 켜져 있죠. 이거 빼보고 옥스 단자도 있습니다. 오디오 출력을 끌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제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자, 오늘 스케일사의 12V 임팩트 드라이버를 소개해드렸고요. 출시 이미 된 제품 또 출시 예정인 제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2V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뭐 볼트가 낮아서 힘이 약할 거라는 선입견 가지실 필요 없고요. 20V 제품만큼이나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고 가격 저렴하고 108,000원이라는 얘기 제가 드렸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심한 비교 안 하셔도 제품만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 제품을 뭐 많이 문의하셔가지고 소개해드리게 된다면 다른 제품들을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와 또 긴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시되기 전 제품들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